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을 찾기보다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이 음식들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찾아서 기억해두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채널 닥터아리입니다. 진짜 살 빼고 싶으면 반드시 식단에 포함시켜야 하는 음식 뭔지 궁금하시죠? 5대2 단식 식단을 대중화하고 간헐적 단식, 지중해식 식단을 개발한 마이클 모슬리 박사의 추천 5가지 식품 소개해드릴게요. 이 5가지는 밑줄 쫙 그어주세요. 녹말이 없는 채소, 올리브 오일, 전지방 유제품, 견과류 아시아, 저지방 단백질이었는데요. 첫 번째, 녹말이 없는 채소. 녹말이 뭐냐고요? 녹말은 보통 전분이에요. 우리 주식이 되는 쌀, 밀, 감자, 고구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녹말은 탄수화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고 당뇨 환자분들이 아주 싫어하는 성분이죠. 그래서 녹말이 없는 채소로 뽑을 수 있는 게 보통 브로콜리, 시금치, 콜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오이, 가지가 있어요. 우리 푸릇푸릇하고 보통 샐러드에 많이 들어가 있는 채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채소들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외부, 특히 자외선이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활성 물질인데요. 한마디로 자연에서 유래한 천연 면역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파이토케미컬의 핵심은 다채로움이에요. 빨주노초파남보 컬러풀한 것들을 잘 선택해서 골고루 매 끼니마다 먹었을 때 효과가 좋고요. 이 파이토케미컬의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의 특성에 맞게 열을 가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토마토나 당근처럼 열을 가했을 때 영양성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콜리플라워나 양배추처럼 짧은 시간에 데치거나 생으로 먹어야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 파이토케미컬의 색깔에 따라서 식물이나 과일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맛이 달라지는데 여기 저희 자료 화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흰색 이런 식으로 여러 음식들과 효능이 이렇게 있는데 이 파이토케미컬은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제2형 당뇨 위험도 낮추고 소화도 돕기 때문에 정말 건강식으로서 손색이 없는 음식들입니다. 매 끼니마다 그리고 5가지 이상의 색깔, 각 야채에 맞는 조리법으로 구성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컬러풀한 식탁 한번 구성해 볼까요? 두 번째는 올리브 오일이에요. 이 모슬리 박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중해식 식단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중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리스, 모로코, 스페인 정말 맑은 바닷물, 보기만 해도 푸르러지는 그 바닷가랑 하얀 건물들 사이에서 빛나는 태양을 보면서 올리브 오일이 듬뿍 뿌려져 있는 토마토, 갓 손질한 연어, 레몬 샐러드와 함께 곁들이고 그리스 와인 한잔하고 있는 영화 같은 장면이 생각나지 않나요?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이렇게 그리스 크레타섬 주민들의 시골식 식단이고 보통은 채소랑 과일 위주 식단에 동물성 식품을 약간 보충한 게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마이클 모슬리 박사가 추천하는 지중해식 식단의 기본 구성은 올리브 오일, 생선, 그리고 견과류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특히 올리브 오일은 올레인산,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이 포함되어 있어서 염증을 막는 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견과류랑 이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을 함께 뿌리는 걸 권유하고 있고요. 또 제가 연구를 찾다 보니까 2022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올리브 오일을 반 스푼 섭취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8년간 사망 위험이 19% 낮았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올리브 오일이 버터나 마가린, 마요네즈를 대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특히 올리브 오일 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세요. 산도가 낮은 최상급 올리브 오일이고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향도 풍미도 뛰어나고 가열해서 조리했을 때 산패되는 걸 방지해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올리브 오일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올리브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절임의 형태로 메인 요리에 곁들여 먹는 이 올리브는 통으로 먹었을 때도 좋고 한 끼에 3-4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저지방? 아니죠. 전지방 유제품입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주 높지 않다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보다 그냥 일반 우유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인을 위한 식이 지침에는 저지방 1%짜리 또는 탈지우를 권장하고 있지만 마이클 모슬리 박사는 오히려 전지방 유제품 훌밀크를 섭취하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훌밀크가 오메가3와 같은 필수 지방산, 그리고 높은 수준의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B12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조제 공정에서 영양 성분이 많이 날아가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와는 달리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도 낮추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오히려 에너지 수준과 신진대사율을 개선한다고 보는 거죠. 이 마이클 모슬리 박사 외에 다른 신장 전문의 박사인 다라시 모자파리아는 하루에 최소 1-2인분의 요거트와 치즈를 먹고 지방 함량은 원하는 대로 선택하지만 설탕은 넣지 말아라. 즉, 무지방 요거트, 저지방 요거트가 아닌 일반 요거트를 먹으면서 당만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캐슈, 헤이즐넛, 피스타치오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식품이었어요. 이 견과류들 지방도 높지 않고 칼로리 높지 않나요? 땡! 이 견과류 속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건강에 이로워요. 하지만 나의 한 손에 맞는 양, 요 정도? 28에서 30g 이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기 때문에 이 양에 맞게 적정량으로 드시면 좋고요. 우리 그 하루경과처럼 100에서 200칼로리로 된 그 소량팩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뜯는 게 좋아요. 하지만 마카미디아 피카는 단백질은 적고 지방이 좀 많아서 다이어트용으로는 추천해드리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견과류는 좀 소화가 느리게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더부룩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와 함께 잘게 부셔서 먹어도 좋아요. 호두의 경우는 유일하게 오메가3 지방산이 엄청 풍부해서 이런 신장질환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저지방 단백질. 마이클 모슬리 박사는 고단백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하루 800kcal로 제한하는 더 패스트 800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또 끼니마다 최소 20g의 단백질을 섭취하라고도 하죠. 실제로 이 모슬리 박사가 더 패스트 800이라고 하는 앱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 커뮤니티로서 식단 관련해서 서로 치열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다운받아 봤다가 가입이 유료라서 포기했습니다. 특히 추천했던 요리들은 삶은 달걀이랑 아스파라거스 구이, 버섯 오믈렛, 아보카도 병아리콩 샐러드, 으깬콩이랑 발사믹, 돼지고기 스테이크, 소시지 버섯볶음 등이 있었고요. 벌써 진짜 이거 얘기하자마자 너무 배고파지네요. 대표적으로 저지방 단백질 하면 달걀, 오믈렛, 두부가 있죠. 특히 갱년기를 겪는 여성분들이 갱년기를 겪으면서 기본으로 이제 3-4kg씩 살이 찌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인 중 하나가 단백질의 부족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특히 갱년기 여성이라면 저지방 단백질 함량을 늘려주는 게 다이어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까지 살 뺄 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식품 5가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3월 4일 비만의 날을 맞이해서 마이클 모슬리가 직접 발표한 식품이니만큼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보조제나 다이어트 약을 찾기보다 다이어트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음식, 그리고 이 음식들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레시피를 찾아서 기억해두는 거.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다이어트의 첫걸음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오늘도 더 예뻐지고 건강해지는 채널 닥터 아리였습니다. 안녕. 세계 비만의 날도 안녕.